미안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게 될지를 이제 미적분에서 어떤 걸 공부하게 될지를 좀 한 땀 한 땀 뜯어보시는데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일단 가장 처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수열의 극한을 배우는. 야, 팔이 안 올라가. 큰일 났다. 수열의 극한. 살짝 보시 큰일 났네.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의 극한을 배웠단 말이야. 그렇잖아? 지난 학기에. 그래서 함수의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이 극한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럼 동일하게 나온다. 그 말을 다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수렴한다, 발산한다라는 표현들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 뭐 우리가 썼던 성질들, 합차, 곱목, 실수배에 관한 이야기들 그대로 나오고 샌드위치 정리? 당연히 그대로 나와요. 그럼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은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이 함수의 극한은 fx라는 이 함수식이 있을 때 이 x가 뭐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거나 혹은 이 함수가 x가 뭐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그때 어떤 가까워지는 값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막 갔을 때 그 목표가 있으면 걔가 수렴하는 값이고 그걸 우리 함수의 극한 값이며 그걸 우리가 얘기해 주자라고 말했고 뭐 특정한 값이랑 가까워진다라고 해도 마찬가지 왼쪽에서 올 때 오른쪽에서 올 때 얘네를 비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이 x에 누가 와서? 실수가 와서 x가 3이랑 가까워져요 라는 그 말은 3보다 조금 큰 애도 올 거고 조금 작은 애도 올 거란 말이야. 왜? 실수는 연속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막 했는데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이네. 그럼 우리가 수열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잖아. 수열은 어떤 식으로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n번째 항. 맞아? 그럼 요 n자리엔 누가 왔냐? 알다시피 자연수가 왔다고. n이 1이면 첫 번째 항, 2면 두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맞아? 이렇게 됐음? 그래서 우리가 요 함수에서 x가 실수가 오고요. 이 x들은 연속적인 수들이 쭉 나열됩니다. 연속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수열에서는 요 n은 자연수가 오고요. 이때 얘를 우리가 이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끊어져 있다는 뜻이야. 정조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문과생들이 쓰면 빵 터지는데. 이과생들. 자, 그래서 이산이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연속은 연속되어 있어. 이어져 있어. 이런 표현이면 이산은 끊어져 있어. 왜? 자연수니까 이 자리엔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 얘네만 오는 거잖아. 그럼 이 수열의 극한에서 1이랑 가까워질 때 2랑 가까워질 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왜? 1이랑 가까워지는 게 아니야. 1이 오는 거니까. 2랑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2만 오는 거니까 그래. 2와 가까운 값이 들어올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항상 뭐만 물어보냐? 너무 쉬워졌어.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물어봐. 다음 수열을 쭉 나열했을 때 저 끝에 오는 놈이 누굴까? 요거만 딱 물어본다고.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각종 극한의 성질들은 전부 다 동일해. 함수칸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안 어렵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한 다음 여러분들과 함께 교재를 봅니다. 7페이지 수열의 극한 뚜둔. 수열의 수렴과 발산 마찬가지. 가까워지는 값이 있으면 그 값에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 값을 우리 뭐라고 한다? 수열의 극한 값이라고 한다. 오케이? 끝. 그럼 발산은 뭐예요? 가까워지는 게 없을 때. 어떻게 될 때? 계속 커질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혹은 뭐가 있어? 진동 발산할 때. 뭐야? 함수 극한이랑 똑같잖아. 받아들임? 친구들? 내 말 듣고 있어요? 예원아 내 말 듣고 있어요? 받아들여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7페이지와 8페이지에서 톤톤통통통통통 한번 얘기를 해봤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수업 집에 가셔서 수업 끝나면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 자, 그럼 그런 이야기들을 딱 하고 난 다음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겠어? 승질 이야기하겠지. 승질. 맞아? 성질을 한번 이야기해 볼 거라고. 자, 그러면
수열의 극한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요?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함수 극한에서 배웠던 그 성질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 자, 함수 극한의 성질 원호. 함수 극한에서의 성질 뭐였습니까? 응? 뿅뿅? 두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다시 말해서 수렴하면 합차, 곱목, 실수배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대신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안 되니까 주의해 주세요 였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고 어떤 B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수열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해버리고 이 BN이라는 수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해버린다면, 그렇다면 합, 차, 곱, 목, 실수배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우린 이거밖에 모른다는 거야. 대신 중요한 건 이 나누는 경우에 분모에 0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만 주의해 줄게. 이게 끝이라고. 됐음? 그럼 우리가 함수극한에서 익히 들고 배웠지만 그래도 또 얘기를 드리자면 얘네들을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들 이런 게 있겠죠. 첫 번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어떤 수열의 극한값이 뭐 알파야. 요렇게. 그 다음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어떤 bn의 수열의 극한값이 베타야. 그리고 나서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어떤 수열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줘 하는 문제들. 그럼 이건 뭐야? AN 수렴하고 BN 수렴하니까 그냥 여기다 때려 박으면서 얘기하면 된다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교과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문제 낸 거. 그럼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떤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알파에 수렴하는데 홀리 몰리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무한대가 된다면 이때 뭘 물어보냐? 여러분들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안 보이나요? 말을 하지 안 보인다고. 자, 보세요. AN은 알파에 수렴하는데 이 BN은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 아님? 맞아? 그럼 이 결과는 몇이겠어? 0이겠죠. 맞아? 이 값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또 풀어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 띡 보일 거라고. 이거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 크게 두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 수렴하면 그때는 합차, 곱목, 실수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그냥 때려박고 문제 풀면 돼. 하지만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그땐 나도 잘 모르겠어. 고민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자주 나오는 합답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기억, 니은, 디귿 중 맞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거를 고르세요. 이런 문제들. 오늘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책은 집에 가서 천천히 봐. 알았지?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서 나오는 문제들도 여러분들 눈에 차분차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는 딱 요거밖에 없어요. 샌드위치. 자, 일단 여기까지는 좀 얘기를 해드릴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함수극한에서 한 번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하지만 수열에서 다시 나오니까 거기에 맞게끔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 샌드위치 정리를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 자,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가 있는데 BN이라는 수열이 더 크다라고 볼 때, 그때 만약 AN과 BN 두 수열이 모두 수렴한다면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때 이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과 BN이라는 이 수열의 극한값은 BN이 더 크거나 혹 같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그래서 두 번째, AN, BN, CN 다음과 같이 수열의 대소관계가 명확하게 주어졌을 때 이때 AN의 극한값과 CN의 극한값이 서로 같은 값을 갖는다면, 오케이? 갖는다면 그 말은 무슨 뜻?
가운데 있는 bn의 극한값이 뭐가 된다? 알파로 동일할 거다. 됐어요? 이게 샌드위치 정리.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에서 문제를 풀면서 계속 나온다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뭐 수열의 극한이래. 함수 극한 차이점은 뭐 실수니 연속이니 자연수니 이산이니 이딴 얘기를 딱 했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 야, 함수 극한에서는 말이야. 어떤 값이랑 가까워질 때도 우리가 자극한 우극한을 이용해서 봤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어떤 값이랑 가까워지는 극한값에 의미가 크게 없어. 왜? 항상 자연수만 넣을 수 있거든. 그럼 뭐 하자? 무한대로 갈 때만 우리가 보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고, 그 다음 각종 성질들은 함수 극한에서 봤던 거랑 똑같네. 수렴하는 그 순간 이 둘이 합차, 곱목, 실수배 네 맘대로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 대신 수렴하지 않는다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 나도 잘 모르니까. 그 다음 마지막 샌드위치 정리. 이거 그냥 fx, gx, hx 이렇게 함수 x로 바꾸면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럼 여기까지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수열의 극한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이 뭐냐? 바로 뭘 다룬다? 수열을 다룬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 파트, 수1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수1 3단원. 여기서 공부했던 이 수열 파트에 대해서 얼마큼 잘 알고 있는가? 일단 기본적인 등차 수열 혹은 등비 수열의 뭐 일반항과 합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혹은 각종 점화식 혹은 수학적 귀납법으로 표현된 어떤 증명 과정들을 한 번씩 잘 차근차근 따라해 봤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여기 있는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을 풀 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고. 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학 1, 2까지는 학생 개별의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 그냥 열심히 한 놈이면 점수가 나와요. 반복한 놈이면 나와요. 근데 미적분에서부터는 안 나와. 영향이 조금 영향을 끼쳐. 역량이 영향을 끼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수학적인 감각과 센스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하시면 돼. 그리고 혹시나 해서 수열 파트에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하시면 집에 가서 꼭 영상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수열 극한 수열 영상 찍은 게 아마 공개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모르는 내용도 있으면은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들 몇 가지를 쭉 한번 우리가 풀어 볼 건데, 자, 풀기 전에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냐면 3단원 가봅니다. 3단원. 저기에요. 47페이지. 46, 47페이지입니다. 자, 갑자기 수열극한 얘기하다 말고 3단원을 피라고 한 이유는 뭐냐? 자, 3단원에 펴보시면 47페이지 보이시죠? 47페이지 보이시죠? 내용 박스에 기본 정석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자, 그거 외우셔야 돼요. 체크해 놓으세요. 외워야 됩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저기 뒤로 가시면 51페이지가 있습니다. 상학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해서 또 네모 박스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51페이지. 예? 자, 체크해 놓으세요.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어디로 가냐? 에헤이, 59페이지로 갑니다.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있죠. 보이셈? 자, 외웁니다. 그 다음 저기로 갑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 삼각형의 배각공식 그리고 반각공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외웁니다. 그 다음 이 끝인가? 끝일 것 같은데? 네, 끝이네요. 자,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페이지를 불러드렸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 3단원에 이 공식들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를 내가 다 보여드릴 거야. 안 보여주고 외우라면 곧 또라이지. 알려드릴 건데 알려주는 건 알려주는 거고 너네가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미리 일단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 얘네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3단원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증명해서 여러분들 이해시켜 드릴 테니 일단 외우세요. 이거를 이해하고 외운 다음 바로 활용을 하자라고 하면 애들이 다 헷갈려요. 아직 못 외웠어요. 이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애초에 첫날 얘기해 드립니다. 외우세요.
집에 가서 노트에다가 한 20번씩 30번씩 쓰시면서 외우세요. 원호 들었어? 자,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도 외우셔야 됩니다. 욕하지 마. 그냥 해본 거야. 자, 외우셔야 돼. 외워야 증명하고 해석해 줬을 때 그때부터 쭉쭉쭉 쓸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안 되면 이거 풀기 힘들어 이제 앞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꼭 외워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러 가볼까요? 이쪽입니다. 자, 문제를 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101. 105? 자, 기본 문제입니다. 자, 기본 문제 보시면 기본 문제 1-1번 문제가 띡 보이는데 이게 이제 아유 뭐 내가 풀어줘야 되나 싶은 내용이에요. 자, 1번 볼게요. 1번. 이거 책 볼게 바로. 1번 책 볼게. 자, 봐봐. 1번. n이 무한대로 가는데 3n제곱 플러스 2n-1분의 2n제곱 마이너스 3n이 있어요. 자, 이거 극한값 몇입니까? 극한값 몇입니까? 3분의 2. 이거 어떻게 알았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 계수분의 최고차 계수. 차수가 같으니까 우리는 요 개수분의 개수. 값만 말하면 답이잖아. 아, 끝났네. 그럼 2번 보겠습니다. 극한값 몇입니까? 무한대. 맞아? 무한대. 원호 맞니? 왜? 분모가 1차, 분자는 2차.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n으로 나눠도 계속 n이 살아있잖아요.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그 다음 3번은요. 0. 맞니?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0에 수렴할 거고. 네 번째, 얘는 뭘까요? 로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 게 누구냐면 대부분 다 선생님 로그가 뭔지 몰라요 하는 친구들. 결론, 로그끼리 뺐어. 밑이 서로 몇이야? 10으로 동일하죠? 상용 로그, 오케이? 그럼 결론,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잖아. 그럼 로그 n분의 n 플러스 2. 이 친구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 몇인데? 최고차 계수분의 최고차 계수. 몇임? 1. 그럼 남는 건 뭐? 로그 1이네요. 됐음? 몇인데요? 0. 10의 0제곱은 1. 기억나심? 그래서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여기다 잠깐 써드릴게요. A의 X제곱이 B라면 이 친구는 우리가 로그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X는 밑이 2인 로그죠? 됐어요? 됐어? 됐음? 이렇게 얘기하면 밑 찍고 나갔다 들어와서 읽으시면 지수 표현. A의 X제곱이 B. 됐나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얘기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더하고 빼고 이런 것들은 진수끼리 곱한다 나눈다. 우리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자. 이것도 힘드시면은 마찬가지 수 원 파트를 좀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수 원에 나온 얘기니까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기본 문제 1-2번으로 가서 이제 문제를 또 다시 쓱 보는데 또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 자, 문제 한번 쓱 훑어보세요, 눈으로. 어때요? 복잡하게 생겼잖아. 그지 않아? 복잡하게 생겼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까? 우리가 고민을 했을 때 결론,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더라. 하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당황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꽤 많다. 네 책입니다. 하나만요. 이거 되게 좋아. 껍데기 벗기면 이거 라면 받침 최고야. 진짜 모든 냄비는 다 올릴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자, 기본 문제 1-2번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써 있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그때 n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뿅뿅뿅 어디까지? n제곱까지 더한 다음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줘 볼래? 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라고 하면 어렵진 않아.
어쨌든 수열이잖아. 근데 이 친구를 딱 뜯어봤더니 이렇게 생겼다고. 아니 n이 무한대로 딱 가는 요 와중에 여기에 누가 표현되어 있냐? 수열의 합이 표현되어 있어요. 허우 소름. 그럼 수열의 합 공부를 했네.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용해서도 쓰기도 했고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아예 합구하는 공식도 외워버리고 있잖아. 맞아? 그럼 당연히 이 수열의 합을 계산한 다음 그냥 문제에서 말한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값을 연산하면 끝난다고. 그럼 수열의 합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수열의 합 공식들을 좀 외우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과정들도 필요하겠죠. 해서 물어보는 첫 번째 이야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K 이게 뭡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어디까지 N까지 더한 값이잖아. 뭡니까? 2분의 N 플러스 1.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표정 왜 그래? 혹시 모르는 거 아니지? 뭐 저런 걸 기본인 걸 이 느낌이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번엔 K 제곱이 있어요. 얘 몇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N제곱까지 더한 값. 맞아? 무엇인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됐어? 그 다음 세 번째 호호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번엔 K 세제곱이 떠버렸다. 무슨 뜻이야? 1 세제곱, 2 세제곱, 3 세제곱, 4 세제곱, N 세제곱까지 다 더한 값. 얘는 몇입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의 호호 제곱이용. 됐음? 됐어? 그 다음 네 번째 이것까지 알고 계셔야 된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야, 요거까지 좀 기억하자. 원호야, 뭐야? 원호리? 책. 아이씨,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맞아? 이거 우리 수학 1에서 수열 합할 때 강조했던 표현이라고. 얘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 얘까지.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써줬냐? 이쁘잖아. 모양 이쁘잖아. 그럼 잘 나오겠지, 이뻤으니까. 됐어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고 계신 상태에서 다시 문제를 가보면, 자, 1번 문제였죠? 자, 1번 문제였습니다. 뿅.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봤더니 요 부분 분자인 요 부분이 합의 표현이네요. 얘 뭐야?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n제곱까지 더한 값? 얘 아님.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계산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 플러스 2분의 6분의 이렇게 쓸게요. 6분의 1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렇게 딱 써놓고 나서 자, 무한대로 가네요. 자, 분모 몇 차? 3차. 분자 몇 차? 3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 계수분의 최고차 계수. 맞아요? 분모의 최고차 계수는 1. 분자의 최고차 계수는 3분의 1. 맞아? 그럼 결론 몇이다? 3분의 1이요. 끝.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안 어렵잖아. 그럼 안 어려우니까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도 한번 볼까요? 그럼 2번 문제를 쓱 보시면, 자, 이번 쓰는 것도 귀찮겠지. 자, n이 무한대로 띡 가고 있는데 그때 여기 n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디까지 n까지 더한 거 분해 1 곱하기 2 곱하기 3 어디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까지 쪼론.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딱 이렇게 딱 주워놓고 이 함수의 극한값 구하래. 다시 봤더니 여기도 수열의 합으로 맞게 표현되어 있네요. 요 부분 1부터 n까지 더한 값. 그럼 바꿨을 수 있지 않겠음. 맞아? 그 다음 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이 수열의 합을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맞아? 자, 써볼게 일단. 요거 어떻게 바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누구? K예요. 이 뜻이지? 그 다음 요 부분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K 플러스 1 요 뜻이지? 나오잖아 얘. 이쁘니까. 맞아? 여기까지 됨? 그럼 이렇게 바꿨으면 이거 누구야? 2분의 n 플러스 1 알고 있고 얘는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대로 계산해 놓고 다시 쓰면 된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n이니까 n제곱 n 플러스 1 푼에 됐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2분의로 다 쓰는 것보다는 앞에다가 2분의를 폭 빼놓고서 얘기하시는 게 좀 더 계산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는 3분의 램에 그럼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라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이야기 무한대로 가 분모 3차 분자도 3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최고차 개수분의 최고차 개수. 됐어요? 그럼 얘는 뭐야? 어이구 2분의 1 분의 3분의 1이 되니까요. 결론 3분의 2 됐잖아.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열에서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알고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차분차분 기억하신 다음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안 어렵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1-3번으로 가시면 어이구 여기인가요? 자, 1-3번입니다. 여기 지금 세 문제나 나와 있는데 이 세 문제를 다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다가 일단 1번을 먼저 볼게요. 뿅.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어떤 n지를 싹 봤습니다. 봤더니 루트 n 플러스 2에서 루트 n을 뺀 놈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지. n이 무한대로 간대. 뭐 무한대로 가면 뭐 함수 극한이나 수열 극한이나 똑같이 뭐. 에이? 무한대. 어이? 무한대.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뺐어.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 이런 모양 본 적 있나요? 우리 이런 모양 본 적 있나?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형태?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자, 예원아, 본 적 있니? 그럼 무한대에서 무한대 뺀 거 이런 거 어떻게 풀었지? 유리화에서 풀었지 뭘 유리화해? 분모를 1로 띵 놓고 맞아? 분모와 분자의 요 가운데 뭐 반대인 놈을 곱해주시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싸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분의 제곱 빼기 제곱이네요. 누굽니까? 2요. 됐지? 그래놓고 얘기합니다. n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 뭐야? 무한대. 분의 2잖아. 몇이야? 몇이야? 알고 얘기하는 거야? 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맞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또 이런 거 푸는 것도 알려준 적 있잖아요. 아니요, 없어요. 알려준 적 없습니다. 알려준 적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유리하는 거야. 알았지? 뭐 삽질하지 마. 그럼 이런 식으로 1번 풀어보시고 2번도 해보시고 3번도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또 3번. 이게 조금 생긴 게 이상하네. 아니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다 루트 있어갖고 유리화한다면서 라고 했는데 3번은 루트가 안 보여. 그럼 도대체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띵 가고 있는 이 순간 어떤 의미였냐? 2 플러스 3의 n제곱 빼기 n세제곱 이 친구들하고 무한대로 간대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건 이거겠지. 자, 직관적으로 바라보면 자, 무한대로 가. 얘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네? 근데 뺐어.
세제곱이야. 자, 봐봐. 제곱이 커지는 속도와 세제곱이 커지는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요? 세제곱. 왜? 1 넣었을 때 똑같은가? 근데 여기 2 넣으면 4, 여기는 8이잖아. 3 넣으면 여기는 9, 여기는 27이잖아. 맞아? 4 넣으면 여기는 16인데 여기는 64잖아. 맞아? 나 4 넣은 거 맞아요? 맞지? 이렇게 된다고. 그럼 무한대가 돼요 라고 말하면 앞에 있는 이 친구보다 뒤에 있는 이 세제곱 커지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여기에 3을 곱하든 4를 곱하든 큰 의미가 없어. 왜? 어차피 무한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계속 상태라고 보는 그 순간 뒤에가 훨씬 더 빨리 커지고 있을 거야. 그럼 뺐죠. 걔를 뺐지. 또 이 결과는 뭘까? 마이너스 무한대. 맞아? 직관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근데 또 직관적으로 해석하려니까 또 저는 못해요. 직관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를 굳이 어떻게 계산할래요? 라고 물어보면 이 친구는 말이야. 자, 봐봐. n 세제곱이 최고차죠. 자, n 세제곱을 앞으로 빼버립니다. 그럼 누구 남을까요? n 세제곱분의 2. 여기는 n분의 3.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남는 거 아니겠어? 맞아? 됐어? 자, n이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는 수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한단 말이야. 그럼 계속 커지고 있나 봐. 누가? 얘가 계속 커지고 있나 봐. 근데 분모가 계속 커지는데 분자는 3으로 동일하지. 그럼 얘는 뭐랑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그럼 극한값은 0. 얘는요. 마찬가지. 극한값은 0. 그럼 누구 남어? 마이너스를 남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그럼 뭐겠어? 마이너스 무한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요 두 가지 모양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고요. 원아야, 안 어렵지? 너무 쉽죠? 이거 뭘 고3 때 배우나? 싶은 생각이 들죠? 두고 봐, 새끼. 자, AN이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을 때 라고 이야기를 하며 동시에 뭘 물어봤냐? SN. SN. 뭔데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이렇게 SN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질문은 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때 n제곱분의 SN 요 극한값을 한번 구해줘봐 라고 물어봤다고. 맞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1에서 나왔던 수열과 여기서의 차이점. 자, 봐봐. 우리 지금까지 수열을 말해줄 때 AN은 누굽니다 라고 주지 않았어? 아니면 SN이 누굽니다 라고 주지 않았어? 그래서 SN 누군지 아니까 너 이 SN 갖고 뭐해? AN 일반항 한번 구해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아니면 AN을 줄 테니까 너 얘 가지고 SN 누군지 구해봐. 등식으로 항상 줬다고. 근데 여기서는 부등식으로 줘버렸네. 맞아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이전에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를 또 하나만 더 얘기해드리자면, 곁들여드리자면, 당연히 알겠지. SN에서 SN-1을 빼면 누가 나오고? AN이 나오고. 맞아? 당연히 요 N자리에는 어떤 애가 와야 된다? 2보다 큰 애들이 왔을 때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놈의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알아낼까요?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항은 항상 S1과 같다는 뜻으로 정리한 다음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쓸 때도 경우에 따라서 아주 유니크한 경우긴 하지만 유니크하진 않죠 사실. 자주 나오긴 하지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항은 누구고요? 두 번째 항부터는 어떤 규칙을 쫓아갑니다 라고 쓰는 수열의 일반항도 존재한단 말이야. 맞아? 뿅뿅뿅뿅뿅뿅뿅뿅 요렇게. 맞아? 그래서 항상 요거 두 개를 끊어놓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끊어놓고 생각하라는 말인즉슨 4년 전
4년 전 수업고에서 요 문제가 나왔어. 첫 번째 항이 다르고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이 나왔어. 애들이 다 틀렸어. 전교일등이 95점 막 이랬어. 이게 5점이었거든. 그 95점이야 15명 막 이렇게. 우리 애들 다 틀려 95점 맞아.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계속 이야기해 볼게. 이거 지울게요. 다 알고 있네요. 녹화된 것도 훑어보세요. 혹시 뭐 필기를 꼭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뭐 굳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었잖아. 몰랐으면 미안하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아니 n번째 항이 누군지 딱 안 주고 n이랑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라고 줘버렸다고. 그럼 한다는 얘기는 뭘 구하래? an도 아니라 누구? sn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sn? an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sn은 어떻게 구해? 라고 물어보면 덥네. 자, n 자리에 1을 넣어봅시다. 모임 A1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지. 2를 넣어보면 A2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지. 3을 넣으면 A3은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쭉 써서 마지막에 n까지 넣으면 AN은 문제에서 말한 대로 n보다는 크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다음과 같이 쭉 나열한 다음 왼쪽에 있는 애들끼리 가운데 애들끼리 오른쪽에 있는 애들끼리 다 더해주면 얘네 뭔데? SN이죠. 그럼 1부터 n까지 더한 값은 누군데?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맞아? 2부터 n 플러스 1까지 더한 값은 누군데? 2분의 n 플러스 3이잖아. 맞아? 그럼 SN은 다음 두 값 사이에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린 뭐라고 하냐? 축차 대입이라고 불러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특히 점화식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들한테 그 점화식 꼴을 보고 이 공식이 뭐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일반형이 요거야, 일반형이 이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다 어떻게 얘기해? 1 넣어봐, 2 넣어봐, 3 넣어봐, 4 넣어봐, 규칙 찾아봐, 일반항 구해봐, 끝. 이거라고. 기억나심?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문제를 안 풀어. 다 뭘? 축차 대입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하나씩 규칙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현 교육과정상. 그럼 당연히 어떻게 푸는 문제들? 이렇게 하나씩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푸는 문제들이 쏠쏠이 나온다고. 바로 그 문제 중에 하나예요. 됐음? 그래서 정석 보면서 막 저 정석 책도 오래되고 막 트렌드도 못 잡고 막 이런 책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계속할게. 그럼 SN이 누구니? 라는 그 질문에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은 애예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얘네들을 다시 여기다 좀 써보면 짜자잔. SN은 2분의 n 플러스 1보다는 크고 얘는 2분의 n 플러스 3보다는 작은 애예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아니 양변에다가 내가 n제곱을 띡 나눠줘 버리면, 여기도 n제곱을 띡 나눠줘 버리면, 여기도 n제곱을 띡 나눠줘 버리면 가운데 끼어있는 이 친구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2차 무한대분의 무한대 개수분의 개수 몇이에요? 2분의 1. 얘는 2차 무한대분의 무한대 개수분의 개수 몇이에요? 2분의 1. 고로 샌드위치 정리에서 얘는 몇이다? 2분의 1이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음? 됐어?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축차 대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연습을 했으면 좋겠네요 하는 겁니다.